안녕하세요. MC 송곤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국회의원 선거, 즉 4.15 총선 끝나고 첫 주말인데요. 자, 제가 예전에 타 게시판에서 예언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또 슬슬 맞아가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은 제목에 18번째 샷 써놓고 슬슬 예언대로 개표 조작되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써놨는데요. 정말 제 예언이 맞아들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댓글 반응과 함께 그와 관련된 기사가 슬슬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곳에서는 또 찐찐꼬라고 아시죠, 여러분? 정의당 출신 그놈 하고 또 비슷한 사례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게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을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제가 가끔씩 활동하는 게시판 중에 다나와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엄근진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 엄근진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격, 근엄, 진지 이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정치 관련 쪽이 많이 나와요. 원래는 이런 게시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다나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제가 뭐 어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뭐 물품, 주변 기기 같은 거 살 때 그때 이렇게 가끔씩 오는데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옆에 사이드 메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옆에 있죠. 사이드 메뉴에서 보다가 무슨 이런 쪽이가 알게 돼가지고 보게 되는데 이쪽에 이렇게 정치적인 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쪽에도 댓글 부대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애들이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글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쪽도 제가 이제 가끔씩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쪽도 작년 그러니까 2019년이죠. 그때부터 조금씩 활동하다가 2020년 초에 좀 글을 많이 썼는데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제 글이 대부분 삭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여기서도 계속 공격을 해서 제 글을 단체적으로 신고 눌러서 삭제를 시켰는데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4월 14일 날 14번째 샷이라고 제가 아까 올린 제 개인 방송 내용을 여기다 올렸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방송과 함께 이제 실제로 제가 그 근거로 이렇게 댓글 부대가 똑같은 아이디는 다른데 똑같은 댓글 내용을 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했던 방송인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추가한 댓글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참고로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가운데로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토착외구 토에 미통당 총선 패배하면 조작되었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쪽 댓글 부대 반응을 포털에서 두루두루 살피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댓글 부대만 잘 봐도 그쪽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보이죠. 여론조사 다 조작이라고 하고 청와대 청원도 다 조작이라 하고 현재 지상파 뉴스도 다 조작이라 하여 카톡으로 돌려낸 가짜뉴스만 진짜라며 믿고 사전투표는 다 조작된다 하고 그래서 진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대구 경북이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죠? 이건 뉴스에서 많이 나왔고요. 이제 개표 결과도 가짜라고 하겠죠. 음모론에 빠져 살고 진짜 조작, 공작은 너네 토해들이 전매 특허잖아.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이미 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을 제가 쓴 게 4월 15일 아침 오후 이게 언제죠? 정확하게 보시면 게시글은
6시 43분에 썼고요. 댓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10시 54분, 그러니까 밤인 것 같아요. 오전, 오후 해갔을 때 오후 10시, 오후 10시 54분.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창 이제 개표 중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더시민당의 압승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뭐 이건 며칠 전부터 이렇게 계속 보여줬던 화면인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 토해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미통당, 토해.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뉴라이트라고 하죠. 아마 한국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이 토착외구가 바로 뉴라이트예요. 이 뉴라이트가 바로 한글로 바꾸면 새보수거든요. 우측, 새우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에요. 친일 쪽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얘네가 바로 이 정치 세득화한 게 미래통합당인데 얘네가 바로 그 경상도 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충청도 쪽에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좀 적긴 하지만 물론 당연히 친일파라는 게 일제강점기 때의 친일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의 친일파 전국 어디서나 다 있었어요. 다만 그게 제가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토해잖아요. 토해. 그러니까 토착화된 외국,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토착화된 외국, 이걸 토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게 이게 경상도예요. 그 중에서 그 핵심이 바로 경북이고요. 여기가 이제 친일 토착 외구와 사이비 종교와 함께 얽혀가지고 일본인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일왕을 신격화하면서 신으로 실제로 모시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경북도 보면은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종류 많아요. 우리가 흔히 지금 코로나 사태와 신천지 때문에 이거 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 경북이라는 곳이 굉장히 사이비화된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가 전파된 곳이 바로 경북이죠. 그만큼 토착화되면서 이게 또 갈래갈래 쭉 찢어지면서 이상한 종교로 많이 변질화된 것도 바로 경북입니다. 이거는 종교 쪽에 관련한 책이나 뭐 어떤 기사란 거 그런 걸 한 10년 넘게 꾸준히 보시면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쭉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바로 경북이 1순위고 2순위가 경남이고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도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폐 지역이 경북이고 그 다음에 얘네가 경남으로 이렇게 쭉 그 자기들의 어떤 정치 세계 정치관이나 아니면 문화 이런 거 퍼뜨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뜨린다고. 그나마 덜한 게 호남 쪽인데 이쪽은 이제 말 그대로 고립화 시켜서 이쪽을 왕따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용을 위해서 호남 쪽은 별로 그렇게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 4월 초인가 그때 방송 3월 말 내지 4월 초에 아마 이거 지도 그려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충청이고요. 그 다음이 네 번째가 강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얘네에 집중되는 그 핵심 거점이 바로 이 경북이기 때문에 이 경북이 바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친일보수잖아요. 친일보수, 그쵸? 이 친일보수라는 토착 외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동네인데 이쪽에서 대부분
이쪽 출신자들도 대부분 그렇고, 이번 선거 결과도 제 예언이 맞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쪽은 절대 안 변한다. 근데 실제로 이쪽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 100%예요. 99%도 아니고 100% 싹쓸이에 있죠. 미래통합당이. 이쪽은 안 변해요. 자기네들이 일본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는 평균 70% 이상이 이 대구 경북이라는 동네는 70% 이상이 위통당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라도는 8, 90% 이렇게 그쪽 나오지 않았냐, 민주당 찍지 않았냐 하면서 이쪽 전라도 이렇게 많이 공격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북도 다 포함해도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경북만 해도 5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500만인데 이쪽은 남북도 다 포함해서 500만 정도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북이라는 동네는 인구가 70%의 인구 500만 중에 70%가 이 토착 외구와 관련돼 있다는 거고, 그럼 나머지 30%는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30%도 잘 봐야 되는 게, 일부는 미통당에서 탈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 이런 찍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밖에 또 물론 대충 보면 평균 20%에서 30% 정도는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건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토박이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타 지역에서 이렇게 일자리 때문에 경상북도 쪽으로, 대구나 경상북도 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에 제가 2018년 전국 지방선거 그 개표 결과를 분석하는 방송이 있었었죠. 그때도 보면은 그런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구미시장이 당선된 이유가, 그 민주당 쪽에서 당선된 이유가 바로 이 구미 쪽에서 뭐랄까 진보적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많이 생겼다기보다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면서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쪽 민주당 쪽으로 투표를 해서 구미시장이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이 당선이 된 거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됐느냐? 이번에는 100% 대구 경북이 다 미통당이 싹쓸이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첫째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로 투표를 못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쪽에 보면은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구미공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왜 코로나 확진자들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러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아파서 아니면 자가격리 중이라서 이렇게 투표하러 안 간 사람도 꽤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여기 보시면은 실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사전 선거도 그렇고, 대구 경북 쪽 전체적으로 좀 투표율이 낮은 데다가, 일단은 이 대구 경북이라는 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가 원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모이면서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이렇다고 계속 한두 명 다니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물들 수밖에 없어요. 가짜뉴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사람을 세뇌시켜서 심리전 교육을 하는 거. 그죠? 댓글 부대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댓글 부대를 계속 분석하는 방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댓글 부대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조작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4월 15일 날 개표하는 날짜에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근거를 봅시다. 자, 심재철 4월 17일
어제자 뉴스죠. 여기 보시면 심재철 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에 이재정 일이 옹졸해서야. 그러니까 자기가 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다가 계속 보복을 하고 싶다. 그런 심리죠. 심재철 이 늑다리의 특징은. 자, 자기가 평균적인 여론조사에서도 매번 졌어요.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그걸 선거 결과조차 안 믿는 겁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재철이나 댓글부대들이나 아니면 미래통합당, 기타 등등 대구 경북 이 꼴통들 얘네들이 안 믿는,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안 믿겨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재개표, 그러니까 재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재검표를 하게 되면은 이 재검표 비용을 다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16대 대선이었죠. 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대결했을 때도 보면은 이회창 쪽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그쪽에서 이제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재검을 그쪽에서 비용 다 대고 했는데 결국은 졌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선거에서 졌는데 재검을 하기에는 이제 좀 부담이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재정 당선인을 공격하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댓글 부대 보십시오. 520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여기 댓글 내용 보면은 전부 다 막 베스트 댓글 보십시오. 724개의 찬성을 눌렀고 반대는 124개예요. 그죠? 이건 뭘까요? 이쪽이 여론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매크로 돌렸다는 얘기죠. 개표 결과가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싹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 댓글 부대 보십시오. 이재정 와 저런 걸 뽑아주냐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민주당 여성 의원을 공격하고, 여기서 보면 장제스나 돌려보내고 와라 이렇게 쓰시한테, 그러니까 부산의 장제원이 당선됐죠. 부산 애들도 참 대가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옆에 지도 그린 거 있잖아요. 여기 잠깐 장난스럽게 대충 그린 거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제일 먼저 이제 대구 경북 얘네 꼴통 친일 보수 애들이 제일 먼저 공략하는 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항상 경상도로 부산 경남을 제일 먼저 공략을 해요. 정치적 공략. 그렇기 때문에 이 영남에서도 그중에서 부산 경남은 항상 얘네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부산 경남 이 경제가 안 좋은 건 대구 경북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부산 경남 쪽에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가 해운업인데 이 해운업이 이명박 박근혜 때 쫄딱 망했잖아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망했고 대우조선도 힘들고 그렇게 된 이유가 다 대부분 박근혜 때 이렇게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정신 못 차린다는 겁니다. 이 부산 경남 사람들이. 대가리는 장식이 아니에요. 예? 제가 이렇게 부산 경남 쪽도 욕하는 이유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대구 경북 기반에 그 미래통합당 열심히 찍어줘봤자 돌아오는 건 경제난이에요. 경제난. 지금 문재인 정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항상 경제 안 좋은 이유를 노무현 탓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지금도 문재인 정권은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문이다라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때문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때 세금을 제대로 안 써서 그런 거잖아요. 세금을 쓸데없이 왜 4대강 사업이나 무슨 자원외교 한다고 외국에다 다 돈을 갖다 뿌리질 않나. 그러면서 이거 지금 수사도 안 됐어요. 지금 이명박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되기 이전에 개인 비리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명박이 지금 대통령 됐을 때 어떤 그 공적 임무에 대한 것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게 했다는 이런 수사는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자, 중요한 건 댓글 부대인데, 이재정 욕하는 댓글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선은 이재정 후보가 됐죠. 심재철 떨어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서 뭐 대충 한 10% 이상 정도 차이 난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재정과 고민정이 당선된 것은 정말 이해 불가.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매크로 되었다는 얘기죠. 324개. 아니면 뭐 매크로 아니더라도 얘네들 당원들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당원들 또는 댓글 부대가 단체로 이렇게 추천 눌렀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네이버의 댓글 여론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댓글 매크로 조작, 그 다음에 여론 조작, 이 댓글 아이디가 하도 많이 설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 댓글을 안 써요. 네이버 여론 형성 기능이 완전 죽었다고요.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더라도 거의 제목이나 기사 내용 일부 잠깐 보지, 네이버에서의 여기는 완전히 죽었어요. 네이버는 이제 쓰레기 사이트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민주당 쪽 보면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오히려 막말이나 북한 간첩 출신이라고 강력하게 의심되는 태영호, 얘 같은 경우 북한 고위직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고위직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겠느냐. 배현진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렇게 어떤 특혜를 받아서 앵커가 됐잖아요. 아나운서 출신인데 바로 앵커가 돼가지고 정권 딸랑이가 돼가지고 무려 MBC 역사상 가장 오랜 앵커 생활을 했었죠. 여성 앵커 중에 가장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4년 넘게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까지. 자, 여기 보시면 장제원도 막말, 아들, 음주운전 사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 바꿔치기 등등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안의 자식을 두고 있는 장제원을 또 뽑아준 게 더 이상한 거죠. 미스터리죠. 자, 댓글 부대 보시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봐요. 재산까지, 토지까지 누락시키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이거는 당선 유무보다 당선 유무의 외적인 걸로 여론 조작을 하면서 그 후보를 이렇게 낙마시키고 싶다. 그런 심리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이재정 얘기가 나오는데, 심재철 같은 이미 한물간 친박계 인물을 계속 어떻게든 이걸 부정선거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딱 이게 나옵니다. 그죠? 제가 예언한 게 나오죠? 자, 2020년 4월 15 기획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의혹 밝히고 문재인 하야 끌어내리고 관련해서 목을 쳐야 합니다. 공산일당 독재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농락하고 또 진흙에 넣은 거짓 드루킹 노예일당도 이제 진짜 머리를 끌고 내쳐야 합니다. 이 정도면 중증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댓글 이렇게 제가 예언한 대로 딱 예언한 지 이틀도 안 돼서 이런 댓글이 여기저기 네이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 댓글 부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보시면은 이 댓글 부대와 동조하는 그런 세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그럼 그런 세력은 또 누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JTBC 개표 방송인데, 이거는 저는 이제 개표 당일날은 제가 이제 KBS 봤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개표 결과 제가 잠깐 소감 얘기하는 방송에서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같은 경우는 JTBC는 언젠가 뒤통수 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손석희 사장이 앵커일 때부터 이제 슬슬 뒤통수 쳤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죠? 그리고 이제 김어준 공격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음모론자 취급하는 거, 손석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직접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 기억합니다. 아무튼 이 손석희 중앙일보 미디어 그룹에 입사하는 그 순간, 이 손석희 이 인간은 뒤통수 칠 인간이다 라고
바로 예감을 했었는데 바로 제 예상이 맞았고요.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실시간 방송이 아니잖아요. 이미 녹화된 방송. 자, 이거 뭐 총선 이후에 봤기 때문에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개표 방송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진보 진영 쪽에 뭐 김종배라든가 뭐 시사평론가라든가 뭐 그렇게 진보 쪽 인물이 이쪽에 진보 민주계열 쪽이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토착 외구 친일 보수 쪽이 이쪽에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진중권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뭐 김종배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사회자가 가운데 있고 이쪽에 이제 진보 민주 계열 쪽에 평론가들이 이쪽에 있고요. JTBC 예상 결과 물론 지상파 방송 3사하고는 굉장히 틀리죠. 자, 그리고 이렇게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진중권이 보수 농객으로 나와요. 이제 친일 보수 쪽. 진중권은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JTBC는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미디어 그룹의 그 자회사이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대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함께 여기 미통당 선거 관리 뭐 어쩌고 그 사람인 걸로 알아요. 제가 내용 이 사람 직함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도 막 대구 경북 사투를 많이 쓰는데 보니까 그쪽인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진중권이 이쪽과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쪽으로 갔다라고 이제 미디어 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진중권은 이 친일 보수 쪽으로 이제 완전히 간 겁니다. 이미 작년에 조국 사태 공격을 할 때 확정적으로 그렇게 찍었어요. 다만 이제 언론 쪽에는 뭐 진보 논객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보면은 뉘앙스를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이 문국현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제가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언젠가 이거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걸 캡처를 한 건데, 예를 들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가 이제 문국현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하는 건데, 하기 위해서 자료를 캡처하는데 뭔 소리냐 하면 이건 그 다음 방송 때 하려고 이건 캡처한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제 예언대로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대로 제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거는 또 하나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 예언에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이제 댓글 부대뿐만 아니라 선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선동은 또 누가 하겠느냐 하면 또 말빨이 좋은 놈이 선동을 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말빨도 좋고 대중적인 어떤 인지도가 있는 사람. 그럼 누구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자, 봅시다. 자, 나옵니다. 진중권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진중권이 이제 부정선거 슬슬 이제 들고 나옵니다. 이제 180석이 이제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음모론을 이제 슬슬 펼쳐요. 제가 전부터 누누이 말해왔지만 이 사람은 뭐 정치 관련 쪽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시사평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시사평론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사평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저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듣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중권 얘기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진중권이 그쪽 뭐 시사나 정치 쪽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전문 지식이 아는 사람이 슬슬 이제 이렇게 음모론을 펼치면서 그렇게 더 가속화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진중권을 자주 언급하는 언론사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경제지 관련, 그러니까 경제지가 대부분 보수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뭐 어떤 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는 언론이 바로 경제지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자, 보시면
진중권을 많이 언급하는 것, 기사 제목을 떠나서, 진중권 이제 토착 외구가 확실히 됐다는 것이 보여준 게 이제 최광욱 이제 당선자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면서 이제 예전에 민주 진보 계열 쪽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일 때 우리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이렇게 했던 걸 이제 패러디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건데, 그만큼 진중권이라는 인간의 종자가 굉장히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의 출신이 정의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의당 출신 인간들을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래요. 극과 극은 상통한다고 정의당 쪽 인간들이 이렇게 더러워요, 좀. 얘네들 이번 총선 때도 보시면 비례대표 이거 쪽에서도 민주당이 20자리를 이렇게 양보한다고 하는데 30석을 다 가지려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이렇게 쪼그라들었잖아요. 심상정의 노욕과 이정미의 노욕. 이것 때문에 비례대표 5석 빼고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그 정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뭐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지역구 같은 경우는 딱 한 석 빼고 다 떨어졌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지도가 높은 후보마저 다 떨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일부 정의당에 대한 그 긍정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정의당 표를 이제 어떤 노동자 계층이 많이 이렇게 투표를 해서 이제 비례대표는 당선이 되었지만 중요한 거는 지역구에선 다 떨어졌다는 거죠. 딱 한 석 빼고, 심상정 대표 빼고, 심상정도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를 한 20년 가까이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때문에 당선된 거지, 솔직히 심상정이 당선되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개표 결과 보면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앞으로 정의당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그러니까 그 노회찬의 길과 전혀 반대되는 노욕을 갖고 있어요. 정의당은. 그리고 노동자를 항상 대변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 재벌들 빼고, 그러니까 10%의 기득권 빼고 나머지는 뭘로 먹고 삽니까? 다 자기 일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자체가 노동자를 대변한다 생각하시면 만만의 콩떡, 천만의 말씀이죠. 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그 노동자들이 왜 민주당 찍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정의당 찍는 사람들만 뭐 노동자를 대변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노동자인데, 그러니까 이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인데 왜 민주당 쪽에 많이 찍었는지는 정의당이 직접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진중권 얘기를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뭐 세계일보도 이 사이비종교 통일교 재단 쪽 그쪽 언론사죠. 그러니까 보수 쪽에 굉장히 강한데. 조선비즈도 뭐 조선일보 쪽에서 만드는 경제지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대부분 보시면 뭐 여기도 또 세계일보 나오고 항상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한국일보도 약간 중도 보수이긴 하지만 보수 성향이 좀 강하죠. 보시면 진중권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보수 쪽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줘요. 그 이유는 이제 보수 쪽에서 진중권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자,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진중권은 이제 빼박 켄트로 완벽한 친일 보수 토착 외구 농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 같은 경우 작년부터 진중권 버린 지 오래됐지만 근데 진중권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과거 때문에 이쪽으로도 계속 오래 있지는 못할 겁니다. 예전에 진중권이 CBS 로컷 방송 있죠? 거기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쪽 그 언론인 담당자들과 토론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박정희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다카키 마사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공격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진중권 당신은 얼마 못 갈 것이다. 진중권 당신 과거와 싸우다가 결국 영혼이 소멸돼서 찌그러진
비응신 바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진중권을 비롯한 댓글 부대가 이렇게, 이렇게 음모론을 펼치면서 이제 선거 조작을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 제가 예언했던 거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댓글 부대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제 예언대로 이제 선거에 졌으니까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음모론을 펼칠 텐데, 아무튼 그래봤자 얼마 못 갈 겁니다. 뭐 윤석열 검찰 그쪽에서 뭐 선거 관련 이제 계속 해봤자 윤석열은 이제 아마 빠르면 올해 안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검찰은 이제 권한을 이제 나눠줄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이게 모두 다 여러분들이 우리 민주 시민 진보 계열 거기다 저 같은 민족주의 계열 이런 토착 외구들과 열심히 싸워온 그 결과가 이제 올해 안으로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 토착 외구들은 이제 음모론을 이용해서 붐업시켜서 이제 또 이번 4.15 총선을 또 이제 여론전을 또 펼칠 것이다. 하지만 이건 곧 이제 망할 것이고, 얘네들은 이제 댓글 부대 계속 이용하겠죠. 구관이 명관이라고 이제 계속 댓글 부대 이용하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대선 주자를 만들 건데, 그 미래통합당의 대선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거는 제가 조만간 뭐 이미 저는 결론은 지었는데 좀 이렇게 며칠 좀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좀 더 이렇게 자료를 좀 더 이미지라든가 그런 거 캡처한 거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